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안중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노령 인구의 인공화호 의식의 전반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미국의 작가, 교육자이자 사회주의 운동가로 태어났을 때부터 시각과 청각의 중복 장애를 가졌습니다. 이분이 남긴 여러 말씀 중에 우리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로는 보이지 않는 것은 사물과의 단절이지만 들리지 않는 것은 사람과의 단절이다란 말입니다. 그만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노인성 난청이라고 부르는 노화성 난청은 노화의 과정으로 인해 뇌에서부터 뇌의 청각 중추에 걸쳐 일어난 난청으로 노령 인구에서 가장 흔한 난청입니다. 65세에서 75세 인구에서는 23%가 노화성 난청을 호소하고 있고 75세 이상에서는 40%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화성 난청으로 인해 환자들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소통하는 데 힘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소외감을 느끼며 심한 경우에는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노화성 난청 환자들을 재활하고 치료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노화성 난청의 재활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적절한 대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 못 듣는 어르신께 말씀을 드릴 때는 약간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잘 못 듣는 경우에는 창피해하지 마시고 궁금할 땐 계속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대화하는 상대방을 잘 쳐다보면서 입모양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 소음을 줄여서 대화를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한데요. 적절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청취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입모양 읽기 등의 대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고요. 듣는 데 도움이 되는 일상기구들을 활용하는데 특히 가능하다면 보청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청능 재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강의의 주제인 인공화호 의식 역시 노화성 난청의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난청과 인지장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논문은 2011년도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연구자들은 36세부터 90세까지 639명의 환자를 참여시켜서 평균 11.9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동안에 58명의 환자에서는 치매가 생겼고 37명의 환자에서는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상 청력을 가진 대조군에 비해서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경도 난청군은 1.89배, 중등도 난청군은 3배, 고도 난청군은 무려 5배에 가까울 정도의 치매의 위험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적극적으로 보청기나 인공호흡을 통해서 청능 재활을 해야 치매나 인지장애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의 표는 평균 청력도와 치매 위험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평균 청력도는 값이 클수록 점점 청력이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균 청력도의 값이 커질수록 치매의 위험도가 역시 덩달아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는 인공화호 의식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공화호 현황입니다. 각 나라별로 그리고 각 연령별로 분포도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면 호주나 독일, 뉴질랜드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비교적 노령 환자의 인공화호 이식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최근에 인공화호 이식술을 하기 시작한 인도나 중국의 경우에는 아직은 저연령대의 환자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령 인구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점차 노령 환자의 인공화호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인공화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첫 인공화호 이식술을 시작해서 2019년 11월까지 전부
1641회의 인공호흡 이식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역시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36개월 이하나 10세 이하의 환자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60대, 70대, 80대의 비율도 점차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0세 이상 인공호흡 이식을 받은 환자들을 분석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52개월 정도의 경과 관찰을 한 결과입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55명의 환자는 월스 그룹으로 38명의 환자는 베터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월스 그룹의 정의는 1음절 단어를 들려드렸을 때 얼마만큼 잘 맞추느냐를 봐서 70% 이하가 월스 그룹이고 70% 이상 맞추는 그룹을 베터 그룹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월스 그룹과 베터 그룹을 비교했을 때 청력이 얼마만큼 서서히 떨어졌는지, 오른쪽과 왼쪽의 청력 차이가 있는지, 남아있는 청력의 정도가 얼마만큼 좋았는지, 인공호흡을 시행하지 않은 반대편의 청력이 어땠는지, 그리고 동반되어 있는 질환들, 예를 들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의 비율이 어땠는지, 또 동반되어 있는 어지럼이나 이명의 비율이 어땠는지를 비교했는데 두 그룹에서는 의미가 있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월스 그룹과 베터 그룹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인공호흡 이식술 후에 두 그룹 간의 듣는 평가에서는 당연하겠지만 베터 그룹이 월스 그룹에 비해서 원 syllable word test, sentence test, speech description score에서 의미가 있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요. 아래 보시면은 두 그룹 간에 인공호흡을 착용한 시기는 차이가 없었고 역시 보청기를 착용한 시기 역시 두 그룹 간에 의미가 있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월스 그룹이 조금 더 착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흥미로운 것은 월스 그룹이나 베터 그룹 모두에서 난청이 있어서 내가 듣는 것이 불편하구나 라는 것을 인지한 시기가 월스 그룹은 26.6년, 베터 그룹은 14.0년으로 의미가 있게 월스 그룹이 길었고요.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고 지낸 기간 역시 월스 그룹이 18.1년, 베터 그룹이 6.8년으로 월스 그룹이 의미가 있게 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빴던 인공호흡 그룹이 좋았던 인공호흡 그룹에 비해서 난청으로 지냈던 기간이 길었고 보청기 없이 지냈던 기간도 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그룹 간의 난청의 원인들을 보면은 특별한 차이는 없었는데 두 가지가 달랐습니다. 월스 그룹은 코클리아 너브 애트로피가 6명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메닌자이티스 역시 4명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베터 그룹은 코클리아 너브 애트로피는 없었고 메닌자이티스 역시 1명에서만 발견이 됐는데 코클리아 너브 애트로피의 경우에는 난청의 기간이 보청기 없이 지냈던 난청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월스 그룹에서 의미가 있게 청신경의 위축이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60에서 69세를 엘더리로 표현을 하고요. 70세 이상을 very elderly로 표현해서 두 그룹 간의 인공호흡 이식술 후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원 실러블 검사 결과나 스피치 디스크리미네이션 스코어 검사 결과 두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단지 70세 이상의 very elderly 그룹에서는 의미는 없지만 elderly 그룹에 비해서 약간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공호흡 이후에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 84%의 환자에서는 특별한 합병증이 없었고요. 6%의 환자에서는 어지럼증, 일시적인 안면마비가 3%, 디바이스 문제가 3%, 중이염 2%, 뇌수막염 1%, 경막하 혈종이 1%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외부장치 고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부분의 환자에서
89%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요. 아무래도 넘어지기 쉬운 연령이기 때문에 부딪혀서 망가지는 경우가 7%, 잃어버리는 경우가 4%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자의 인공호흡 이식 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식받을 때의 나이는 단순히 나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마취 등에 필요한 건강상태, 인지기능,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기간은 앞서 저희 병원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짧을수록 인공호흡 이식술로 성적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전농의 원인은 단순한 노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그 밖에 돌발성 난청, 만성중이염, 메니에르병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잔청, 즉 남아있는 청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 한쪽 귀에 남아있다면 그 귀에는 보청기를 사용하고 반대편 귀에 인공호흡을 해서 양의로 듣는 것을 더 권장을 하고요. 둘 다 안 들리는 경우에는 물론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 오른쪽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양측의 청력이 비슷한 경우에는 전정 기능이 나쁜 쪽, 인공호흡 수술로 인해서 전정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정 기능이 나쁜 쪽에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동반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마취 시간을 가급적 문제 없게 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고령자의 인공호흡 이식술후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전신마취에 따른 심혈관계, 호흡기계, 중추신경계 합병증을 호소할 수 있고 대부분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어지러움이나 수술 부위의 감염, 이명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인공호흡 기기를 제거할 때 고려사항은 안면신경마비가 심한 경우, 이물 반응으로 인해서 만성 감염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진주종성 중이염 때문에 인공호흡 기기를 제거할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 후 재활 및 매핑 문장 언어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언어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열심히 도와줘서 청능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호흡 기기의 매핑은 다른 연령대와 동일하게 시행하고요. 인공호흡 이식술 후 3개월 정도 지난 다음부터 평가를 시작합니다. 다수의 논문에서 보고되었듯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인공호흡 이식술을 시행한 언어 인지력이 의미 있게 호전된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인공호흡 이식술 후의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언급했듯이 난청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해서 심각한 삶의 질 저하나 우울증으로 진행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에서도 적극적인 청각 재활이 필요합니다. 인공호흡 이식술 후에 언어 인지력의 향상 및 우울 척도의 호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발표된 논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논문인데요. 14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8세에서 69세의 환자들을 그룹 1, 그리고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을 그룹 2로 분류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두 그룹 간의 청능력의 호전도는 의미가 있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합병증이나 불편한 정도를 봤을 때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어지러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고령층이 더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의 결론은 나이가 들었다고 청각 재활을 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다른 건 다 똑같지만 어지러움에 있어서 좋아지는 기간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좀 더 긴 것으로 보아 수술 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전정 재활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다음 논문은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면서 인공호흡 이식술 후에 청각 능력의 변화를 본 논문인데요. 5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20명의 환자는 70세 이상의 고령자, 37명의 환자는 40에서 60세의 환자입니다.
두 그룹 간의 청능력의 변화를 봤을 때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나이가 젊은 그룹에서는 평균값에 거의 근접하게 개개인들이 움직였는데, 나이 드신 분들에서는 평균은 젊은 그룹과 비슷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들은 매우 좋아졌고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좋아지는 편차가 심해서 우리들이 좀 더 청각 재활에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는 고연령층에서 인공호흡 이식술 후에 인지 능력의 변화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0개 기관에서 환자를 분석했고요. 65세부터 85세 사이의 9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경과 관찰을 했습니다.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술 전, 수술 후 6개월, 12개월째 점점 검사 결과가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가운데 표는 수술 전에는 잘못된 말로 답을 해서 에러가 높았는데 수술 후에 점점 그러한 에러율이 줄어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표가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 이 환자들에 대해서 검사를 했을 때 잘 듣는 건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자존감이 올라가고 점점 활동성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활동량이 얼마만큼 증가됐는지를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게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됨을 보여줬습니다. 그 저자들은 고연령층이더라도 인공호흡을 하게 되면은 말 지각력이나 인지 능력은 당연히 좋아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활동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인공호흡 이식을 했을 때 굉장히 그 긴 기간 동안 봐서 얼마만큼 잘 듣는 청각 능력이 변화가 있는지를 봤는데요. 8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6.8년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소음 환경 하에서 얼마만큼 말을 잘 알아듣는지를 보는 힌트 검사를 1년째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경과 관찰했을 때 검사를 해서 비교를 했는데 61세 이하에서는 나머지 고연령층보다 값이 좋았고요. 그렇지만 고연령층도 처음에는 젊은 환자들에 비해서 검사 결과가 나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향상하는 걸 보여줘서 결과적으로는 13.6%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와우는 난청인 노령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적절한 청각 검사를 통해서 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식받을 귀를 정해야 합니다. 전정기능 검사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어지럼을 고려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 노령 인구는 특히 인지 기능과 전농의 기간, 청력 회복의 의지 등을 고려해서 인공호흡 이식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